마음속으로 결정을 해왔습니다. 기자님이 뭐 방안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뭐 설득하고 중재하겠습니다. 20대 남성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외신도 관심 있어요? 예, 답변에 10분은 더 걸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JTBC의 안혜근 기자인데요. 연관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북한과 미국이 결국은 요구 수준을 얼마나 낮추고 거기서 절충안을 마련해 낼 수 있는지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그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요. 결국 첫 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영변 등 일정 지역의 비핵화를 먼저 진행을 한다든지 일부 몇 개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먼저 폐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미국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부분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 같은 패키지 딜이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직접 만나실 기회가 많을 텐데 직접 이런 패키지 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고 중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리 안희근 기자님이 뭐 방안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렇게 저도 뭐 설득하고 중재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예, 괜찮습니다. 예, 추가로 예. 네, 역시 관건은 결국은 얼마나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고 사실 지난해에도 우리 정부가 그런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진짜 설득을 할 수 있는 어떤 보관 같은 게 있으신지 뭐 다 공개를 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추가로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양쪽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결국 국제 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미국 측에서도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수 있는 뭔가 상응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의 그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이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간극 때문에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늦어진 기간 동안 방금 그런 양쪽 입장의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이제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그 점에 대한 뭔가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외신도 관심 있어요? 예. 그러면 외신 저 가운데 있는 분 한번 물어보죠. 감사합니다. 일본 NHK 지구찬 타카노라고 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사회 분야에서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양국 관계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그 한일 전국권 협정에 기반해서 한국 측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떠한 대응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관여해서 아직 한국 정부는 그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하시지 않고 계신데
언제쯤 발표할 계획이신지, 또 한국 정부가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할 가능성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약간 조금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하면 과거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떤 불행했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35년 가량 지속된 그런 역사입니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이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 기본 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그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개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이렇게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이렇게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부분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무명 선진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로서는 한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되고 일본도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일 간에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지금 한국 사법부가 한일 기본협정 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들을 치유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재단이나 기금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 수사까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들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뉴스원 홍기삼 기자입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 그 매주 뭐 국정 지지도 그런 걸 확인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20대 남성하고 20대 여성 너무 그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좀 억울하다 그러시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20대 남성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젊은 그 남녀들 간에 젠더 갈등이 심각하고 그 바람에 국정 지지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갈등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들이고, 예를 들면 무슨 난민 문제라든지 무슨 소수자 문제, 늘 이제 갈등들이 있게 마련이죠. 이제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이렇게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그 지지도가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지지도가 낮다면 뭔가 정부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20대 남녀의 지지도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희망적인 사회로 가고 있느냐, 안 그러면 희망을 못 주고 있느냐라는 이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되고 보다 더 잘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용을